신월은 고치는 때라겠죠. 전환. 당연히 모든 계절은 다 전환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 시스템이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인목은 밖으로 나가는 거에 목적하지 자기 뒤에 있는 거에 목적하지 않아요. 그게 수에서 목으로 가는데 인목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하는 에너지적 형태는 앞을 보고 나간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뒤를 보고 생각하고 주저하는 것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 신금은 뒤라고 하는 이 화를 인식해요. 신월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월은 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해요. 여기에는 얘기했던 관계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 그리고 섞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죠. 이거에 대한 전환을 한다는 뜻이죠. 전환한다는 것은 화가 밖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저 신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변혁을 한다. 그걸 역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금화교혁을 하는 거죠. 금과 화가 서로 자리를 바꾼다. 얘기예요. 자리를 바꾸니까 안과 밖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던 화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밖에 있던 화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뭘로 규정하는 거예요? 경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냥 화라고 하는 거에는 경계가 없어요. 화라고 하는 자체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다고요. 같이 한 덩어리로 엉키고 서로 간섭되어져 있는 상태가 화예요. 이게 복잡하죠. 근데 그것을 안으로 밖에 있던 건 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경계를 만들어서 이 안과 밖을 구분했다는 뜻이죠. 그게 금의 작용이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껍데기가 생긴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밖에 껍데기가 생겼다고요. 껍데기가 없다는 뜻은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거죠. 화의 상태는 화가 밖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가 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경계된다는 것. 그래서 금의 계절이 시작됐다. 신월, 지금 이투 지나서 신월이 시작됐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안에 넣고 겉으로 껍데기를 단단히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계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신월이에요. 열매를 만든다.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화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화를 포장하는 껍데기가 생긴다. 이 얘기죠. 그걸 금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변혁하는 것, 개혁하는 것, 변혁, 개혁, 이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기존에 필요 없는 것, 불필요로 한 것, 방해되는 것을 골라낸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분별적 작용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구테타를 일으키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게 뭐예요? 생살부를 집행하는 거죠. 그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잖아요. 궁궐로 다 부르잖아요. 한명회가 만든 생살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갈라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가 골목골목에 피가 넘쳤다고 그래서 피를 덮느라고 재를 뿌렸다고 그래서 저기 성북동 제동이라는 동네가 생겼어요. 그렇다는 전설이 있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금의 작용이라고요. 그죠? 분별을 하기 위해서 안과 밖을 나누기 위해서 알맹이를 잘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 작업을 하는 것. 계절로는 그게 신달부터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을 신월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명이라면, 신월에 태어난 명이라면 기본적 그런 에너지적 속성을 근거로 움직이겠죠. 천간의 모든 것은 그 월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일간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천간의 모든 것, 운에서 오는 것도 다 그 월을 기준으로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월의 신금입니다. 이 신금은 분별이 더 세분화된 개별화된 상태예요. 뭐에 비해서? 경금에 비해서. 경금은 이렇게 세분이나 개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전체적 입장에서 분별을 해요. 분별하는 위치도 어디에 있어요? 대상에서 멀리 있어요. 대상에 가까이, 안에 작용하는 거고요. 밖에 작용하는 거예요. 대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경금이 작용한다는 것은 나를 규제하고 분별하고 통제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그래서 밖에 울타리를 쳐놓고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한 조절, 구분을 하게 되겠죠. 신금은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내 안에 있는 내부적 규칙이에요. 더 디테일하고 더 꼼꼼하게 작용해요. 다 나를 통제하는 거라고요.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가, 거리감, 가깝다 멀다, 구분하는 방법, 그게 집단적인 에너지로 하는지 개별적 에너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져야죠. 신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상에 목적을 일정 부분 부여하죠. 실체적인 형태로 그 대상에 목적 부여를 해요. 이미 목적화돼 있다는 뜻이죠. 목적화돼 있는 게 가까이 돼 있다는 것은 규칙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형성돼 있어서 그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실행할까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신금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은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실행하는 게. 경금은 규칙이 포괄적이고 전체성을 띠니까 구체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화 시키려면 만들어야죠. 뭔가 조건을 개입시켜서 그 쓰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실행 중심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화가 개입해서 정화의 목적 부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는 이렇게 실행하는 거니까 이게 더 중심에 있어야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체성적 접근에서 해석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간에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실행 중심인데 이걸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정화가 개입해서. 그러면 만드는 게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목적
수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목적에 대한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금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신금이 부여하는 목적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죠?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걸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장난 거, 잘못된 것을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는 사후 조치잖아요. 비포 서비스를 해야죠. 사전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 체성에서 출발되는 역할부터 그것들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조건들,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시면은 신월에 신금이면은 월이 겁재잖아요. 월겁이 되겠죠. 자, 요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오행으로는 금이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신금이 금의 계절에 났으니까 아, 신금이 굉장히 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행으로 금이 왕하다는 것은 목하는 작용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오행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금극목하는 작용이 이 신금이 잘하는지 이 신금이 잘하는지, 그렇게 되니까 오행으로는 금이 왕해서 금극목하는데 개별적으로 본다는 건 신금 따로, 이 신금, 여기에는 다 경금이 내재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쟁제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월에 겁재를 두고 있을 때 이 신금은 과연 강한 신금이냐, 이거죠. 이 겁재가, 말 그대로 겁재가 이 신금의 재를 겁탈한다면은 과연 이 신금이 강한 거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강왕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물리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행으로 비겁이 많으면은 이렇게 왕하다, 인성이 많으면 강하다, 이건 구분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인비가 많으면은 강왕한 걸로 얘기하죠. 이건 물리적인 거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신월의 신금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왕하다, 건왕하다, 제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건왕하다는 것은 오행으로 힘이 많아서 왕해진 게 아니고요, 쓰임에 대한 일관성, 주체성, 그런 것이 얼마만큼 잘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이 건왕한 것은 재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관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오행으로 힘이 부족해요. 이 신금이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힘이 부족하면 재관을 다룰 때 재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재관에 맞추어서 자기가 작용하겠죠. 그잖아요. 재관이 잘 돼 있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회사에서, 조직에서 지시하는 거에 맞추어서 자기 에너지를 쓰겠죠. 신왕하고 재관이 왕하면은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주체적 대응을 하겠죠. 그잖아요. 어느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이 재관을 다루는 거에 에너지가 흐트러지면은 건강하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비겁이 왕하면은 이미 재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재관을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일간이 약간 신약한 듯해도 재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월의 신금 일간, 그러면 겁재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조치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죠. 을목이 인월에 났어요. 똑같죠, 조건이. 그죠?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을목이 목왕절에 났으니까 을목이 강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오행으로 목이 왕한 것 뿐이지 을목이 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을목이 또는 이 신금이 그 겁재를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죠. 이게 필요한 것은 임수죠, 임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금은 만들어진 거고 완성된 거니까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 자기 가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가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죠. 을목이 인월에 났으면은 인월의 조건에 매이지 않으려면은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나 신금이 겁재월에 났어요. 그런데 저렇게 신월에 신금이 임수를 갖고 있다면은 이 임수는 겁재가 생한 거예요. 그죠? 여기 인월의 병화는 겁재가 생을 한 거예요. 겁재의 생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누가 쓴다고요? 예, 일간이 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상관 외부 조건에 반응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월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본인 입장에 맞추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자기 에너지를 쓰게 되죠. 똑같죠, 여기도. 말 그대로 데칼코마니에요. 저 부분 똑같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수 상관이 작용한다는 것은 저 상관을 통해서 겁재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겁재가 금생수하는 에너지를 상관이 개입한다. 이 얘기예요. 저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월의 조건을 자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겁재가 상관을 생하잖아요. 신금은 이 임수를 쓰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부 조건에 반응한다. 외부 조건에 반응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순발력이 생기죠. 이렇게 하니까 인기응변을 하게 되죠.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접점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 그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고요. 그런 이러한 것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상관인데 이 상관을 쓴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의 에너지를 외부 조건에 맞춰서
맞추어서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것, 겁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금생 수를 해놓은 거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본인을 드러내는 에너지로 쓰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돼 있다면,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수가 없어요. 임수가 없으면은, 운에서 이런 경금들이 오겠죠. 그냥 이 자체로 겁재의 에너지로 볼 때, 이게 없을 때, 이 신금은 이 경금의 겁재와 갈등을 항상 하게 돼 있죠. 그잖아요? 비교되는 거죠. 비교돼서 자기가 더 나은데, 똑똑한데, 잘났는데, 이건 본인 생각일 뿐이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작용한다는 것은 겁재가 만들어 놓은 것, 겁재가 식신으로 생하고 있잖아요. 겁재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이니까 겁재는 자기 기준에서 꾸준히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겁재는 연구를 해서 자신이 만든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개발해내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건 누구라고요? 그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에너지의 핵심은 이 신금이 신월이라고 하는 요 겁재라고 하는 걸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겁재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영 능력이 탁월하죠. 겁재를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주변 겁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는 그러게 우리 책 보면은 이북 형제 뭐 이러잖아요. 배달은 뭔 소리예요, 그런 게. 네가 내 것을 뺏어가는 것, 이게 겁재라고 너무 인식이 돼 있어요. 당연히 겁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나의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에요. 나하고 유사한 조건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 조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다루느냐죠. 그게 조절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다룰 수 없으면 어떤 거예요?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나의 영역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불편을 초래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주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라는 건 나와 동등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주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겁재가 식신으로 금생수를 하니까, 저 겁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자기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자기는 개발하고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데 이걸 운영하는 능력은 부족해요. 누구를 끌어들여야 돼요? 여기 신금의 겁재, 여기에 야가 겁재잖아요. 그러면 겁재는 그거 보고 저걸 어떻게 운영할까, 사용할까를 생각하겠죠. 그잖아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본인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을 자기 걸로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연구하는 쪽, 뭔가 개발하는 쪽에 코드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 천간의 신금은 그걸 운영하는 쪽에 코드가 맞춰져 있죠. 그럼 둘이 잘 협업하면은, 아주 시너지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아주 잘 나가는 스타트업 기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겁재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이 얘기예요. 주변을 잘 활용한다. 활용한다고 하는 게 이용해서 겁재의 등골을 쏙 빼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험악한 소리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난 계절에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쓰는 것으로 연결해내는 조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월에 임수가 나와 있다면은 겁재를 잘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을목이 인월에 나면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은 주변 조건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서 활용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겁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겁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병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를 쓰는 게 아니고 겁재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활용하는 거예요. 잘 돼 있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면은 금생수를 하죠. 금생수. 금생수가 그 월과 일간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금생수 하죠. 금생수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라고. 저것에 의해서 제 관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냥 금생수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겁재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겁재를 활용한 능력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수생목으로 가느냐 화극 금을 끌어들여서 금생수 하느냐죠. 이게 관이고 이게 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거에 우리가 막 뭐 천간의 관계가 어떻고 지지의 형충 파해가 어떻고 이렇게 막 해부해서 안으로 들어가도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신월의 임수를 쓰는 이유는 이들과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거죠. 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조건이 잘 돼 있죠. 뭔가를 하는 조건이 잘 돼 있잖아요. 겁재를 활용하는 조건, 뭔가가 돼 있는데 목적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건 주어지는 목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 있는 명이 그죠? 운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왔어요. 어떻게 돼요? 좋네요. 그죠? 상관 패인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조건인데 개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상관을 쓰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토가 개입하면은 조건을 잘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이 개입해야죠. 목국 토해야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 금생수라고 하는 조건에서 확장해 가셔야 되겠죠. 자, 목이 수생목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상관생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상관생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생목하면은 겁재 활용이죠. 그죠? 겁재 활용을 잘 한다. 여기에는 본인이 주도해서 저 겁재를 활용하고 겁재의 가치를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잖아요. 너 금생수 맘 놓고 해.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잖아요. 생재를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겁재 홀라당 베껴먹고 모르는 척하고 등 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화가 개입했어요. 병화가. 그럼 병화가 개입했다는 건 요 병화에 의해서 저 겁재를 조절하겠다는 뜻이죠. 관으로. 이건 외부 조건이잖아요. 그 안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에너지를 쓰겠다. 저렇게 되면은 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병이 돼요.